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도윤. 어딘가 불편한 모습으로 추조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그가 내뿜는 담배 연기마저 무거워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때 택시 한 대가 앞으로 서고 멀끔해 보이는 한 남자 원규가 택시에서 내립니다. 원규를 바라보는 도윤. 과연 이 두 남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두 사람의 만남이 반가운 사이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자리를 옮겨 도윤이 운영하는 카페로 가게 되었는데요. 원규를 보던 눈빛과는 전혀 다르게 행복해 보이는 도윤.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어떤 사이일까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차가워 보였던 걸까요? 겨우 오늘 와서 내일 갈 거면 뭐하러 와? 그래도 연락은 하고 살아야지. 잠시 한국 경유한 거야. 영철이한테 그놈들 연락처 물어봤다며? 뭐하러 온 거야? 아픈데 계속 긁으면 어떻게 돼? 다리 아직도 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긁으라고. 먼저 도망친 게 누구였는데? 이제 와서 도대체 뭐 어떻게 하자고? 그렇습니다. 과거 도윤과 원규는 연인 사이였고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였습니다. 사건 때문에 도윤은 다리를 다치게 되었고 그런 도윤의 복수를 위해 원규는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 일을 하며 살고 있는 태준. 원규는 채팅을 통해 태준과 급만남을 하게 되는데요. 사진만 교환하고 만나는 상황이라 상대방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나 만복이. 본인이 원규와 채팅을 한 만복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태준. 어색한 분위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지만 태준을 바라보는 원규의 눈빛은 냉소적으로만 느껴집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장소를 이동하는 원규. 그런 원규가 싫지 않았는지 태준 역시 무작정 따라가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태준은 원규를 알아가고 싶었고 데이트라는 의미를 두고 만났지만 원규는 하룻밤을 원했죠. 그리고 원규의 매너 없는 행동에 태준은 실망을 하게 되고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혼자 딸딸이나 치세요. 하지만 원규 역시 그런 태준이 싫지 않았는지 같이 있자고 말을 하게 되고 태준 역시 원규를 따라갑니다. 결국 두 사람이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원규의 몸에 있는 상처들을 발견한 태준. 마치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듯 당황해하며 또 한 번 원규는 태준을 밀어내버립니다. 묻지마 폭행의 흔적인 원규의 상처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태준은 원규의 행동에 짜증이 날 만한데요. 매너 없는 모습을 반복하여 보여주는 원규의 모습에 태준은 짜증을 내며 호텔에서 나가버리게 되고 원규는 혼자 생각에 빠져있다 급하게 옷을 챙겨 나가는 태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실 영화를 보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원규의 행동에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왜 계속 태준은 원규를 떠나지 못한 걸까요? 설마 T랑 F의 차이일까요? 한편 묻지마 폭행범들의 일행 중 한 명이 일하는 곳을 알아낸 원규는 태준과 함께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내가 안 했다고 했잖아. 원규와 태준의 추격 끝에 일행 중 한 명을 잡게 되고 묻지마 폭행을 했던 우두머리의 위치를 확인하고는 원규는 그의 핸드폰을 박살내버립니다. 아무런 해코지 없이 핸드폰만 박살내버리는데요. 아유, 저런 것들은 그냥 뭐야 씨발.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태준은 이런 원규의 행동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 걸까 싶었을 텐데요. 그러다 원규가 호모포비아들의 묻지마 폭행 사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CCTV가 클로즈업 되는데
고장이 난 채로 작동을 안 하는 CCTV의 모습을 일부러 담아두신 것 같았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안전은 무시되는 느낌이랄까요? 모든 상황을 알아버린 태준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사건의 피해자인 원규를 만난 것도, 그리고 본인 역시 게이였기 때문에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고도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는 절대적으로 쉽게 잊혀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태준은 원규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원규와의 하룻밤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조금 답답한 장면입니다. 찌른 놈이지. 또 터져서 경찰서 가고 싶어? 그 자식 혼자도 아닐 거야. 어차피 저 자식 징역도 다녀왔잖아. 나도 그 사건 기억나. 이제 와서 뭐 어쩌자고. 니도 못 치네 미친 새끼야. 징역을 살고 나왔다고 해도 피해자인 원규가 그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복수를 진행하게 되고 원규는 당구장에서 발견한 범인을 폭행하게 됩니다. 태준 역시 그런 원규를 돕게 되는데요. 두 사람에게 얻어맞은 범인은 기절하게 돼버리고 두 사람은 그렇게 유유히 당구장 화장실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온 거야? 집값이 떨어진 줄 알았지. 이제 후련해? 너무 좋아서 춤이라도 출 것 같다. 이럴 건 병신같이 못하러 와. 꼭꼭 숨지.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었던 복수를 하게 된 원규, 그리고 원규와 특별한 하룻밤을 보낸 태준. 과연 이 두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영화 리뷰는 영화 백야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모티브가 된 묻지마 폭행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사건이 일어났던 날 술 약속이 있어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이 급속도로 문자로 퍼지게 되면서 저희 일행 말고도 주변에 있는 테이블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저는 직접 본 건 아니었지만 작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른 술집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 백야는 가볍게만 볼 수 없는 영화입니다. 묻지마 폭행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호모포비아라는 이유로 묻지마 폭행을 하다뇨.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영화로 담아주신 이송일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건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요즘 항상 안전이 우선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화 리뷰는 영화 백야였습니다. 리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